자, 지금 2부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10시 47분 현재 전화가 빗발치듯이 사무실로 오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안 된다. 대부분의 그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은 드디어 정권이 나서서 황양수 유튜버 채널을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채널뿐만 아니라 오락 무슨 음악까지 포함한 전체 유튜브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화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지금 방송 녹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화기를 좀 뽑아 두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지금 문재인이 끌고 가고 있는 이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 철도 도로 연결쇼,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지금 압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문이라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도 접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문 정권이 출범하고 6월 말에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미국이 문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했지만은 그래도 설마 동맹 전선에서 이탈하겠느냐 이렇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봤는데, 미국 가기 전에 사드 배치를 놓고 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가 열받아서 사드 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사드를 뭐 임시라도 배치하니 어쩌니 이제 이런 소리를 한국이 미국에 전달하면서 겨우 누그러졌죠. 그래가 미국 갔던데 미국하고의 부분에서 뭔가가 매끄럽지 않아서 돌아오자마자 FTA 같은 문제를 미국이 제기할 거라 했는데 정말 돌아오자마자 그 이야기가 터졌지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문재인이 휴가를 갈 때 트럼프가 전화를 안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한미 간에 전화가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이 미국이 휴가를 가기 전에 또 갔을 동안에도 전화를 안 했어요. 한 일주일쯤 전화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구설수에 오를 만큼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드가 배치되고 또 문이 특유의 또 미국에 달래기 위한 이 아부 발언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좀 정리되는가 싶고 이랬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남북이 물밑으로 구멍을 파서 긴밀하게 교류를 한 다음에 1월 1일 신년사 평창올림픽을 거치면서 대북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대북 대남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미북 정상회담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까지 갈 때만 해도 트럼프는 기대를 하고 이제 문에 대해서 상당히 누그러졌죠. 친구 일 좀 하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미국의 국방부를 비롯해서 펜스 부통령 또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상식적인 이 의회 의원들, 상하원 의원들이나 언론들의 기조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의심의 시선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폼페이오 4차 방북에서 북한이 핵리스트와 사찰 부분을 하지 않겠다. 미국의 많은 양보, 즉 살라미식 단계별 핵리스트 제출. 제가 북한이 그걸 던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그걸로 상당한 합의가 돼 있었는데 북한이 뒤에 틀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던질 거라고 봤던 부분은 그것이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이 되었고 미국도 받으려고 했고 북한만 더 욕심을 안 냈으면 실제로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종전선언까지 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안 됐느냐? 북한이 또 틀은 겁니다. 자, 제가 그거 뭐 맞냐 틀렸냐라는 부분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그걸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일일이 100%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자신들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카드조차도 집어 던져버리는 김정은을 보면서 제가 김정은이라면 이 살라미식 단계별 핵 리스트 신고를 가지고 한 너댓 번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한 20번 할 것처럼 늘리면서 이걸로 한 2, 3년 꺼버리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을 굳히고 얻어낼 걸 다 얻어내고 하겠는데 저 또 보통 또라이가 아니라서 그것도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겁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 보통 똘끼가 있는 게 아닌 게 큰 다행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미국은 폼페이오가 이번에도 빈손으로 오게 되면서 미국 선거 때문에 최선희와 비건이 만나서 시간 날짜를 정할 거고 볼턴이나 트럼프가 우리는 사이가 좋고 뭐 한 2달 안에 미팅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고 이런 말을 했지만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쇼고 이제 미국은 저놈의 새끼들 도저히 못 믿겠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대북 제재 안 풀겠다. 이러면서 북한이 단계별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이행 단계마다 미국이 그 제재 완화나 북한과의 신뢰 보장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도 이제 못 믿겠다. 동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도 못 믿겠다. 우리 여태까지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한때는 너네들한테 꼬여가지고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줄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제는 선신뢰 조치도 북한이 좀 성의를 보이면 해줄까도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보니까 해준다고 될 놈이 아니다라고 이제 미국이 점점 이렇게 다시 강성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은 비핵화가 되기 전에라도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이런 시점에 이 말이 진짜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언제가 그 시점이냐? 그걸 누가 어떻게 알 것이냐? 그래서 북한 제재를 그때쯤 완화해 주자고 지금 프랑스 가서도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다네요. 그러면서 북한이 동창리나 풍계리에 폐쇄한 시설에 외국의 무슨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그걸 가지고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라고 문재인은 북한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저쪽 편에 붙어 먹어버렸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미군 기지에,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한국 사람 출입 은금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적성국가에 가깝다고 규정을 한 겁니다.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갈 때까지 가버려서 전혀 믿지 않는 그런 관계와 똑같은 것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철도 도로 연결을 올해 말이라고 쳐해놓고 11월 말 12월 초에 착공한다라는 한국에 대해 이거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핵미사일 제거 노력은 남북한에 걸친 수십 년간의 경쟁관계 청산보다도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너네들이 앞서가고 있다. 한국하고 북한이. 어제 만났는데 오늘 벌써 모텔에 가는 그런 짓을 하니 그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미국의 CNBC는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추진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하나 미국은 이것을 북핵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망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문재인이 김정은을 포용하고 있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자, 툭 하면 워싱턴 포스트는 좌파 신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지한 인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좌우 개념은 한국의 좌우 개념하고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기를 바래요. 트럼프 비판하면 좌파 언론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좌파입니까?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좌파예요?
누가 그걸 좌파라 했더만 트럼프 비판하니까. 반미? 아니 나만큼 친미인 사람이 없어서 과거 친미로 조사받았어요. 나는 미국을 한국과 동맹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사람이고 미국만큼 한국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트럼프의 저런 정치 행태는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유엔 안보리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도 도로 연결이 될지 의문이다는 거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철도 도로 연결은 미국이 봤을 때는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문재인이 의도적으로 철도 도로 연결을 시간을 정해가지고 밀어붙이면서 미국을 코너로 몰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북한하고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미 균열부터 어떻게 메꿀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 국방부 대변인 크리스토퍼 로건은 현 상황에서 정전 협정과 그 이행 준수를 분명히 미국은 밀어붙이겠다고 하면서 8월 달에 북한의 철도 점검을 가겠다는 남쪽 기관차를 막은 것과 똑같은 입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금 치고 나왔어요. 미국 시간으로 15일 국무부도 도로철도 연결 착공을 10일 말 12 초에 하겠다라는 이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 합의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제재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서 경계 발언을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문재인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국가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로 기관차 방북한다 했을 때, 또 평양 회담에 재벌 총수들 데려갔을 때 나왔던 분위기를 지금 미국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한국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한국의 문정권이 의도적으로 북한과 함께 경협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철도 도로 연결을 끄집어내고 군사회담을 끄집어내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면서 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금 관점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북핵 문제 해결전에 대북 제재 해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북한이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고 스페인의 유엔 주재 대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비핵화 과정에 희망을 품었지만 이 희망이 실용주의로 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자,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북한의 제재 완화를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하는 한국식 형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CVID 비핵화를 하기 전에 제재 완화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드라 플레파이터 리투아니아 유엔 대사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는 CVID가 되기 전까지 전적으로 제재가 유지돼야 되고 모든 나라들이 이 제재를 다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심지어 불가리아 대사조차도 최근에 한반도에 좀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CVID 비핵화를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불가리아는 러시아에 가까운 구동구권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유엔의 제1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주로 북한의 핵 문제 등을 이렇게 다루는데 북한에 대한 압박성 발언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북한이 비핵화가 검증 단계에 이를 때까지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북한의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자, 지금 오히려 미국보다 이 유럽 각국들이 더욱더 강하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원론적인 형태의 제재 지속을 주장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국의 7개 은행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지키라는 미국의 재무부 차관의 전화가 저승사자 같았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 칼럼에서 나왔습니다. 자, 뭔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국 은행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요. 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20일 대북 제재 준수를 이야기하는 전화를 한국 은행들에게 걸어서 컨퍼런스 콜 했죠. 자, 정부는 국감에서 미 재무부가 통상적인 활동, 아웃리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해가 풀렸다 했는데 진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해당 임원 이야기를 기자가 듣고 재구성을 했는데요. 19일 날 연락이 왔고 이 컨퍼런스 콜을 한 거는 20일입니다.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에 그것은 이제 발표를 중요한 걸 19일 날 했죠. 남북 간의 평양 선언이라고. 미 재무부가 7개 은행의 뉴욕 지점을 콕 찍어 이메일과 전화로 미 재무차관이 서울 본점의 준법 감시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어 한다 했답니다. 자, 7개 은행이 어디냐고 물은 분들이 많았는데요. 다 언론에 있는데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산업, 기업,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이 7개 은행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은행들은 뉴욕 지점에서 실제 송금, 이체, 환전 등 거래를 하는 은행입니다. 자, 미국하고 관련 없는 은행에다가 뭘 한다 하면 이렇게 그냥 공중에 헛주먹 날리는 격이니까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은행에다가 딱 이렇게 전화해서 본점의 준법 감시자와 내가 며칠 몇 시에 통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수출입 은행은 뉴욕에 사무소는 있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 그냥 출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와 회의는 20일에 4개, 21일에 3개. 그래서 일부 언론에는 20일이다, 21일이다 이렇게 착오가 났었네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유대계 억양이 짙은 여성과 중년 남성이 번갈아 나와서 우리 쪽 부행장급 준법 책임자와 20분씩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10분이었다는데 20분씩 했다는 겁니다. 각기 20분이면 40분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 재무부에 처음에는 테러 및 대북 제재 담당 무슨 부차관보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글 맨델커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과 데니엘 모저 부차관보 굉장히 높은 직급이 지금 통화를 한 거죠.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전 세계 금융기관에 미국, 북한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거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마지막에 최후 통첩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자,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냐? 최근 은행장들이 문재인 코드에 맞추느라 남북 경협 홍보에 열을 올린 게 사실인데 미 재무부는 한국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다. 즉 금강산 지점 개설 준비가 사실인가? 이건 농협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개성공단에는 또 우리 은행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성공단 지점 재개 검토 중인가? 수익 중 일부를 통일기금에 기부한다라는 새 금융상품을 실제 판매하느냐?
이제 통일기금 기부 상품까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는 마지막에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미국 대북 제재법이 살아있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은행들은 뉴욕 지점에 감독 관청인 연방준비은행 FRB라고 하죠. 이것과 뉴욕 지점이 주로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 재무부로 전화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에 뭘 하고 뉴욕 지점에다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필요한 일 있으면 우리 기재부나 금융위, 금감원 등을 통해서 하지. 그 은행 감독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직접 은행에다가 그냥 바로 해버렸다는 것은 그건 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 재무부는 법을 지키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뉴욕 지점 영업을 허가했음을 상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대북 제재를 지키라는 무력 시위나 다름없었다. 자, 제재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한국은행의 외환 업무는 90%가 달러다. 세계의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거래의 62%지만은 한국은행은 90%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 지점이 시티은행, JP모건, 웰스파고 등 대형 머니센터 뱅크에 열어놓은 달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한다. 그리고 이 계좌가 동결되면 외환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시중은행에다가 한국은행의 뉴욕 지점이 따로 계좌를 개설을 해놓고 송금 등에 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미국 정부가 봉쇄를 해버리면 한마디로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거나 뭐 찾는 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동네 새마을 금고가 돼버리고 농협은 시골 단위 조합이 돼버린다. 그러죠. 그러면 한미가 동맹인데 그럴 수 있을까? 미국은 2014년 이란과 거래한 BNP 파리바 은행에 9조의 벌금을 때렸다. 그때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했는데 이 BNP 파리바 은행이 프랑스계 은행이죠. 주로 이 범죄 같은데 좀 많이 관련이 됩니다. 중동 지역에. 여기에 9조를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프랑스와 미국은 동맹인데도 그랬다. 올랑드가 오바마에게 애걸을 했지만 그때 오바마는 무슨 공화당의 강경파도 아닌데 뭐 법대로 처리한 거죠. 1억 달러만 깎아줬다는 겁니다. 89억 달러를 얻어맞았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사정을 하니까 89억 불 중에서 1억 불을 깎아주고 88억 불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자 제재는 걸면 걸리는 핵주먹이다. 유엔 제재와 달리 대통령의 행정 명령만으로 된다. 청와대는 일단 밀어붙인다는 분위기인데 2005년에 방코 델타 아시아, 제가 어제 방콕이라 했는데 방코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말한 것 중에서 강경화가 이화여고 라인인데 이화여대 라인이라고 이렇게 잘못 말했습니다. 강경화는 연대 정외과죠. 자, 가끔씩 이렇게 많은 인보를 다루다 보면 이렇게 착각이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돈 세탁 사건 때가 생각이 난다. 당시 노무현 청와대 386들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결하자고 우겼는데 진동수 기재부 차관이 한국 금융 전체가 박살이 난다고 반대하다 잘렸는데 진 차관은 그 후에도 기업은행장 선임해서 물을 먹는 등 두고두고 많이 당했다. 지금 청와대에도 위험한 자익 모험주의가 엿보인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무현은 경주에 있는 에이펙 때 왔던 조지 부시, W 부시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부시가 거듭 이야기하니까 미국 대통령도 손 못 대는 문제 중에 마약 위패 이런 범죄가 해당이 된다면서 그때 방코 델타 아시아가
북한의 마약이나 위패 등과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미국이 걸었으니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마라 했죠. 자, 그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위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대북 사업은 어렵나. 남북이 그제 11월, 12월에 철도 착공식을 하기로 했는데 철도를 놓으려면 포클레인 불도저 같은 중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모두 제재 품목이다. 이 장비를 움직이는 유류도 제재 대상이다. 북한 산림 녹화도 마찬가지다. 중장비로 사방 공사를 한 다음에 묘목을 심어야 되는데 묘목을 심는 북한 근로자 고용도 제재 위반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나무 심어주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은행들이 위축될 것 같아 하니까 오히려 다행인 측면도 있다. 이래 미국이 전화를 해줬으니 국제금융을 잘 모르는 통일부, 국토부, 청와대는 여기는 빠졌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청와대일 거예요. 등이 대북 사업을 마구 밀어붙여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사실. 미국 재무부의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았으니 대북 사업이 정부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은행 임직원들은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외부 압력이 느껴지면 녹취부터 하고 본다. 은행 노조도 우리 밥그릇 날아가는 게 아니냐며 반발할 것이다. 그래서 미 재무부와 접촉한 은행들은 이제 몸조심 할 수밖에 없다 하고 한결같이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했던 미국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미 재무부 전화가 저승사자 목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심기만 살피다가 자칫 한국은행의 핵펀치를 얻어맞게 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미국도 좀 이렇게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동아일보 보면 미 최대 곡물업체가 극비에 방북을 했고 다국적 광물사도 지난달에 방북을 했고 북인사 만나서 농업 자원 투자도 타진을 했고 그래서 동아일보는 트럼프가 당근과 채찍을 제기하는 게 아니냐. 비핵화가 되면 대북 투자를 모두 주도하겠다는 미국이 개발 이익을 선점하는 보석이냐. 그리고 그 막후에 트럼프 사이 쿠슈너가 있고 싱가포르 주재 미 광산업자를 통해 북한과 깊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대북 제재를 하면서 미국이 이런 구멍을 보이는 부분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요. 저신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